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여러분은 밴쿠버 코앞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의원 조 로이어가 파브스 TV와 KTV 공동 인터뷰에서 지역 및 다문화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어 의원은 최근 사라지는 지역신문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언론의 공백이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전달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어 의원은 지역 방송과 다문화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참여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언론과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Harry. I am truly delighted to be here. And as your new Member of Parliament for Port Moody Coquitlam, I recognize the vital role that community and multicultural media play in keeping citizens informed, engaged, and connected. And now more than ever, with the prevalence of American media, with the disinformation that is out the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is role that Korean omnichannel and Iranian omnichannel play in protecting our democracy. 저널리즘 노동세금 공제와 캐나다 전기 간행물 기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기자와 제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It's an essential service to communities, especially with diverse voices.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지역 미디어가 다양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어 의원은 특히 한인과 이란 커뮤니티 등 소수 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고 지역 방송이 이러한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미디어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 미디어와 다문화 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캐나다 사회의 활력과 민주적 참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파브스 TV와 KTV를 통해 지역과 다문화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통로로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코키틀람의 파스타폴로 레스토랑에서 파브스TV와 KTV가 공동 진행했으며 캐나다 전역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촬영에는 마스드 마이츠, 디아이 리, 준호 안, 민지 킴이 참여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이 개학을 앞두고 홍역과 백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해 지금까지 4,700여 건이 보고됐고 이 중 BC주에서도 213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6월에는 온타리오에서 홍역으로 영아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마르탱 라브아 주 보건부 차석 책임자는 예방접종이야말로 심각한 질병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C주는 현재 접종 의무화 제도는 없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BC주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약 84%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최소 예방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역은 공기 전파력이 강해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별로 공기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기 전파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1970년 이후 출생자라면 반드시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접종은 지역 보건소나 지정된 약국에서 가능합니다. BC 주정부가 2026년 주거용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3%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것으로 2025년 인상률인 3%보다 낮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2%를 더해 산정돼 세입자 부담이 컸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임대료는 12개월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으며 반드시 임대료 인상 통지서 양식을 통해 3개월 전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 규정은 주거용 임대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입자 단체들은 생활비 상승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임대인 단체들은 낮은 인상률이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게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발표가 가져올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를 오가는 운전자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시가 학교구역 속도 제한 시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시가 학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학교구역 제한 속도 시간을 변경했는데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적용되던 30km 제한 속도가 이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장 패트릭 존스턴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과 후 활동이나 저녁 시간대에도 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봄 진행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과 인근 버나비시의 사례를 참고해 내려졌으며 이미 버나비는 동일한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교구역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시는 이번 변화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시 당국은 규정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말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형 에어바운스 축제 빅 바운스 캐나다가 심각한 안전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과 안전 당국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다른 도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밴쿠버 안전당국인 테크니컬 세이프티 BC, 즉 TSBC의 갑작스러운 추가 요구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TSBC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TSBC는 에어바운스 기구에서 대형 구멍과 승인되지 않은 송풍기, 또 불충분한 고정장치 등 심각한 안전미비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자칫 기구가 날아가거나 이용자가 추락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SBC는 주최 측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그대로 개장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TSBC는 밴쿠버 경찰의 도움을 받아 행사에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과 TSBC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천 명의 관람객들은 큰 실망감을 표했으며 주최 측은 취소된 모든 티켓에 대해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경에서 국제 여행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검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즉 CBP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국제 여행객 1만 4천여 명의 전자기기가 검색됐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경 직원들의 전자기기 검색이 눈에 띄게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전체 국경 통과 인원에 비하면 검색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부 요인이 행정부의 지침 때문일 수 있다며 국경을 자주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만약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휴대전화에 있다면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 여행 주의보를 갱신하며 여행객들에게 전자기기 검사를 예상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전자기기 검색이 국경보안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테러 활동과 아동 포르노, 마약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기기를 집에 두거나 국경 통과용 임시 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KTV